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사과 수세 조절 완전 정복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 5종 후지, 홍로, 암홍, 아리수, 시나노 골드 각각의 수세 특징과 관리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세 판단에서 고품질 사과 생산이 시작됩니다. 품종마다 수세가 다르다면 선정, 시비, 도장지 관리 모두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품종별 특징과 맞춤 전략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지 같은 경우는 후지는 수세가 가장 강한 품종입니다. 절간이 길고 신초 생장이 왕성해지면 꽃눈 형성이 늦고 적습니다. 후지 같은 경우는 도장지 발생이 많고 결과지 위주로 약전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도하게 착과하는 것은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하단 중심으로 착과를 유도해야지 되겠습니다. 또한 주간 세력이 강함으로 유인과 적심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월과 6월에 발생이 되는 도장지를 조기에 제거를 하여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이 후지 품종 같은 경우는 도장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로 품종 같은 경우는 후지보다는 수세가 약하지만 여전히 수세가 강한 품종입니다. 꽃눈 형성은 잘 되고 착과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로 같은 경우는 상단 가지 같은 경우는 수평을 유인해서 도장지를 억제를 해야지 되며 꽃눈이 많더라도 결과지 위주로 전정을 하여 바위도 주의를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하단 위주로 착과를 유도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4년차에서 6년차에 도장지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로 같은 경우는 수세는 아주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기 때문에 바위를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경북 문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감원 같은 경우는 세력이 중강 정도로서 도장지 발생이 별로 많지 않은 편이고 꽃눈 형성이 아주 풍부하게 생기는 품종입니다. 이러한 감원은 꽃눈 일부를 수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지를 분산 배치해서 과비 역시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칼슘 비료 시비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고두병 예방을 유의를 해야 될 품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러한 감원 같은 경우는 결과지는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식 가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착색에 유리한 구조로 결과지를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원 같은 경우는 균형 잡힌 수세와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기 수세가 중간 정도이지만 신초가 약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수세가 약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강전정보다는 약전정으로 관리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고, 신초가 제대로 잘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유인할 때 유의를 하고 생장 방향 쪽으로 유인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결과지 같은 경우는 척지를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배치해야지 되고, 신초가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수형을 안정적으로 잘 만드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이 약전정으로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를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신초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초 관리에 매우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리수 같은 경우는 착과가 빠르고 꽃눈 형성이 안정적이지만 수세가 빠르게 약하게 자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조금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강전정보다는 약전정으로 주로 관리를 하면서 결과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2년차 내지 4년차에는 여기 수형 형성이 결과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척지를 균형적으로 유인을 해서 수세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아리수 같은 경우는 가장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시비 설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품종별 수세가 어떤 것인가 하고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윗부분에 있는 그래프가 후지인 반면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아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지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후지 같은 경우는 수세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수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반면에, 홍로 같은 경우는 중기에 정점을 이루지만 후반에 가면 수세가 약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가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지만, 특히 아리수 같은 경우는 수세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비 관리랑 영양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수세 흐름 곡선을 파악을 한다면 전정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각 품종별로 착과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품종별로 수세 관리하는 핵심 전략을 살펴본다면, 후지 같은 경우는 도장지 억제를 하고 결과지 위주로 약전정을 한다면, 홍로 같은 경우는 상단을 유인을 하고 과비를 유의를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가뭄 같은 경우는 꽃눈을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결과지를 분산 배치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신초가 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초라든가 척지 유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형을 제대로 형성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결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전정으로 관리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과 수세 조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 맞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세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꽃눈 마찬가지이고 착과랑 품질까지 아주 개선된 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품종별로 맞춤 전정을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수세 진단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과나무 수세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꽃눈이라든가 신초가 어떻게 자라는지, 잎 상태가 어떤지, 도장지 상태, 줄기 가지 상태, 그 다음에 착과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가지고 사과나무 수세를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눈 같은 경우도 꽃눈이 얼마만큼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수세를 파악하면 될 것이고, 꽃눈이 열과지에 꽃눈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세의 안정 정도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초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길이라든가 절간 길이를 가지고 5월달 기준으로 해서 25cm 이상 자라게 되면 신초가 수세가 강하다고 파악을 하고, 절간이 너무나 길다면 수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절간 같은 경우는 3cm 내지 5cm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잎 같은 경우도 색상과 두께, 광택을 가지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진 녹색이나 검은 녹색이 되게 되면 수세가 강하고, 연 녹색이 되면 수세가 약하다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장지 역시 5월 내지 6월 사이에 도장지가 많다면 수세가 강하다고 파악하면 될 것이고, 줄기와 가지 같은 경우는 굵기와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는데, 주간이 매주 한 1cm 이상 굵어진다면 수세가 과하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고, 수형이 위로만 자라게 되면 수세가 강하다고 보고, 옆으로 안정적으로 자란다면 수세를 안정적이다 하고 파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착과되는 상태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많고 크기가 균일하다면 수세가 안정적이라고 파악하면 될 것이고, 크기가 편차가 심하다면 불균형하다 하고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가 상단에만 착과가 된다면 수세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파악했던 것이 내가 재배하고 있는 사과나무가 너무나 수세가 강하다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적심 처리뿐만이 아니라 질소 비료를 자제해야지 되고, 가지를 유인해야 되고, 적절하게 착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파악한 사과나무가 꽃눈이 많고 신초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잎이 연한 녹색이다, 이러면 충분하게 관수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비를 해야지 되고, 착과를 너무 많이 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줄이기 위하여 달려있는 과일을 떼어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초 길이가 15cm 내지 20cm 정도 자라고 잎이 짙고 두껍지만 도장지가 별로 많지 않다, 그렇더라면 꽃눈 분포가 제대로 적절하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과 수세 조절은 단순한 강약 조절이 아니라 품종 특성에 맞는 착과 전략과 열과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고품질 사과 생산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과 재배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제1편에서는 이건 아니죠,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
7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